네,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금요일은 즐거운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퇴근 다 비가 많이 왔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네. 정말 꿉꿉하거든요. 네. 근데 비 오는 날 교수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비 오는 거 꽤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럼 주로 비 오는 날은 뭘? 특별히 뭘 하진 않고요. 영화 보는 거 사실 좋아하고 제가 최근에 그 헤어질 기회 네. 언론 시사가 있어서 화요일 날 영화를 보고 났는데 지금 이 날씨와 그 영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왔던 노래 2개가 있거든요. 네. 우울한 편지. 정훈이의 네. 그 안개라는 노래하고 정훈이 선생님 노래. 그걸 이제 네. 트윈폴리오 송창식 씨랑 정훈이 씨가 다시 부른 버전이 있고 그리고 그 구스타프 말러라는 네. 그 돌아가신 네. 그 교향곡 작곡가가 있는데 그 5번의 4악장이 너무 멋있게 쓰여요. 그런데 이 날씨와 이 두 음악이 너무 그럴듯해서 요즘 며칠 내내 그것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약간 자극이 되셔서 계속 이제 그게 맞아요. 연상이 네. 되니까. 네네네. 근데 날씨가 마침 쨍하게 너무 맑으면 안 어울렸을 텐데 어울려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 온 날 하면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 씨가. 맞아요. 네, 헤어질 결심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 네. 범죄자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였다면서요. 저도 모르게 네. 이지아의 우울한 편지 얘가 나왔던 게 네. 비가 막 오고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살인의 비가 추억에. 오는 날마다 살인이 일어나는. 네. 맞아요. 네네. 그 노래가 나오면서 네. 근데 네. 두 분은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 보셨습니까?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REF 음악이죠. 하여튼 드립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실 네. 교수님의 이미지는 네. 그래요. 비가 오는 날 진짜 그 창밖에 보이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 네. 한 잔 드시면서 네. 이렇게 시집을 들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쵸? 그런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도 잘 마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비가 오다 보니까 요즘 뭘 하냐. 그래서 이제 집구석 1년에서 그냥 영화 보자, 집에서 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작년만 해도 오징어 게임 워낙에 이제 핫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가입자도 확 늘었었던 그런 네. 폭풍성장을 했던 OTT가 최근 구독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네.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4월에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약간 충격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올 1월에 1241만 명이었는데 4월에는 1153만 명으로 7.1%나 구독자가 이탈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총 3,024만 명이 OTT를 이용했는데 4월엔 2,683만 명. 그러니까 전체 OTT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탈을 했다는 건데 네. 이럴 줄 몰랐어요, 교수님, 저는. 이게 아마 이제 OTT 하면은 뭐가 떠오르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하면 좋을 듯한데요. 네. 그냥 OTT 하면 넷플릭스였던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넷플릭스 하나만 가입하면 OTT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다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는 뭐 국산 OTT를 비롯해서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 국가라든가 네. 북미 지역은 이미 많은 OT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넷플릭스 예. 독점과 비슷했거든요. 왜냐하면 웨이브라던가 그 티빙이라던가 네. 이런 채널들이 있었으나 우리한테 이런 OTT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봤던 예능이나 드라마를 다시 틀어주는 채널 정도의 네. 이미지였고 맞아요. 네. 오리지널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지 않았던 확률이 더 네.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이 사실은 빅데이예요. 왜 빅데이냐? 한국 토종 그 OTT가 아주 마음 먹고 세계의 오리지널을 런칭하는 날입니다. 오늘이요. 네,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안나라는 작품이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데 네. 수지가 등장하는 그런 엊그젠가 홍대 앞에 가는데 정말 큰 광고 전광판에 수지 씨 맞아요. 얼굴 대따망하게. 네, 그래서 이제 수지를 통한 이제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같은 날인 오늘 그리고 한편으로 최종병기 앨리스라는 작품이 또 이 왓챠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또 네.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이의 집이 오늘 런칭이 돼서 맞아요. 이번에 무슨 탈을 쓰고 나오냐가 좀 궁금했는데 하회탈을 쓰고 나오는 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아마 여러 스팟에 오징어 게임 그때 약간 여러 체험관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미 이렇게 딱 탈 쓰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커다란 조형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을 쏟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이영경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볼 게 없다라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드디어 오리지널 경쟁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그쵸? 떠오르다가 맞아요. 각각의 플랫폼들이 오리지널을 내놓으면서 한마디로 시장 경쟁도 더 과해지고 사람들은 코로나가 풀리면서 밖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이 이게 어떻게 될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좀 중요한 인계 지점까지 와 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 종이의 집 인터뷰 때문에 김의성 씨 인터뷰가 전 되게 재밌었어요. 탈 쓰고 하면 꼭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네요. 네. 네. 영화 관상에서도 잠깐 네.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탈을 쓰고 하니까 발성하기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이 굉장히 특이한 대본이기도 했지만 탈 쓰고 하면 꼭 내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아니 배우가 저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너 그 영화 봤니? 뭐 이런 얘기를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OTT가 약간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외부적 요인 중에 그게 클 듯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범죄도시 2가 1000만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망이 크긴 합니다만 저처럼 뭐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나 아주 취향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일종의 여가 선용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재미있게 쓰기 위한 것. 그런데 남는 시간이라는 게 고정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무한정 남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란 환경도 있지만 우리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늘 얘기하면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바빠서 영화를 보기 힘들어요 할 때 이 OTT라는 게 대단한 출구가 되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자면 재택근무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영화관을 직접 가면서 이거야말로 조금 여가선용이야. 그리고 우리가 문화비 지출을 하는 하나의 문화행위야라는 게 보상감이 확실히 오잖아요. 밖에 맞아요. 나가게 맞습니다.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 OTT가 싫어지거나 거부된다기보다 자꾸 순위가 밀리는 외부적인 물리적 환경은 마련이 됐다. 그러므로 더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맞는 듯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금제를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혼자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영화를 2번 보는 정도의 금액이면 한 달을 구독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고 여러 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혹은 뭐 2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어른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둘이 그냥 극장 한 번 가는 비용이면 볼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하나 이상만 봐도 이득이다. 약간 남는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좀 바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어려워진 거예요. 보통 초기 화면에서 뭐 볼까 고르다가 그냥 다음에 보자. 볼 게 맞습니다. 정말 많네. 그래서 즐겨찾기만 해놓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럴 거면 나중에 보고 싶을 때 몰아서 보면 되니까 일단 해지했다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구독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영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TV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OTT 서비스도 있지만 네. 가장 저렴한 돈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영화관을 가는 것 자체도 약간의 신나고.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거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관을 가는 것 자체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렇게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요. 가고 준비하고 그 네.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데 그 큰 그쵸. 소리에다가 특히 딴 건 몰라도 그 집에서 먹는 팝콘은 그 맛이 안 납니다. 네. 그쵸? 캐러멜 반, 어니언 네. 반. 네.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어니언 그렇죠. 드세요? 저는 오리지널 먹습니다. 오리지널 팝콘으로. 오리지널 반, 카라멜 반.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게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취식이 금지됐을 때 확실히 극장을 가는 관람객이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불편해요. 그거 못 먹게 하면. 마스크를 끼고 물론 물과 음료는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극장 하면 팝콘이라는 연상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 팝콘 비용이 영화관 비용을 유지하는 사실은 실질적인 네. 수익원이었거든요. 아, 그 영화를 그래요? 판매를 하는 돈보다는 네. 오히려 이렇게 부대 판매 비용들을 인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는 경우에 훨씬 더 손해를 보면서 영화관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 영화관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네. 개수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게다가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뭐 낙원의 밤이라던가 기대했던 작품들이 영화관 개봉을 못하고 맞아요. 그냥 틀어서 OTT에서 개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여러 해 걸쳐서 만든 질과 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집에서 볼 수 있었고 그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단순히 결과적으로 보다 보니 재밌었다가 아니라 승리호나 낙원의 밤처럼 기대했던 작품, 야차 같은 작품을
넷플릭스에서 혹은 OTT에서 볼 수 있네라고 할 때 보는 것과 그 기대했던 작품이 영화관에 걸릴 때에는 이미 선택에서 어려운 지점이 좀 있다고 하겠고요. 네. 저는 아까 이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이 기회비용이라는 돈의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가입을 해서 4명까지 그 회선을 공유할 수 있었단 맞아요.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특히 20대 정도의 어린 친구들이나 대학생들은 친구들과 공유를 한다거나 그게 불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가족 간 공유 외에는 막는다던가 내지는 이 비용을 매우 올리겠다라는 네. 말이 나오면서 그것과 코로나19의 거의 정리정돈시키가 맞닥뜨려지면서 대거 이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흥칫뿡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삐져가지고 네. 흥칫뿡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이게 문턱이 막 높지 않으니까 쉽게 철회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얼마 전에 지난번 잠깐 얘기해 주셔서 탑건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인기를 끌고 있다. 개봉 첫날 18만 명이면 이상하게 톰 아저씨는 대한민국에서 별로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패한 겁니다. 이게 참 아, 재미있는 그래요? 현상인데요. 네. 그래서 5월 30일 날 그 메모리얼 헐리데이라고 그 연휴 기간에 북미나 유럽에서 개봉했을 때는 그냥 그 해의 올해 워낙 영화가 없었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 해의 흥행 수익을 다 갈아치우면서 지금 대단한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 탑건 매버릭이 그쪽보다는 흥행의 수준이 조금 천천히 가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편으로 젊은 세대, 20, 30대 세대들에게 이 탑건이라는 영화가 주는 홍보의 네. 주된 타겟이 향수와 그리고 맞아요. 이제 고인이 되신 토니 스캇 감독의 영화를 86년을 봤을 때 당신의 젊음을 환기하라 네. 이런 게 굉장히 큰다면 우리 영화의 그 주 소비층이 20, 30대에게는 이런 얘기도 한대요. 남의 나라 전쟁 얘기 아니냐라고 한다던가 아, 그러네요. 내지는 한편으로는 이걸 보고 있는데 저런 정도의 비주얼은 많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의외의 반응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22일에 개봉해서 한 주 동안 이 탑건 매버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신다면 이 영화야말로 집에서 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네. 왜냐하면 광활한 그런 활주 장면, 활공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영화관에서 봐야 되느냐? 그쵸. 뭐 주인공이 정말 젊고 매력적이라서 얼굴에 가득 차는 그 재미라기보다 영화관이 제공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각적, 청각적 뛰어남. 네. 누구의 집도 그 정도는 갖춰놓을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또 한번 OTT가 그래도 이 영화는 영화관 가서 봐야지라고 고민을 할 때 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네. 하필 그런 영화들이 또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네.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차피 극장을 갈 것 같으니까 굳이 보지도 않을 구독료를 내고 있기 아까운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많은 자본과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작품을 내가 10,000원에 보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겨우 맞아요. 고작 10,000원에 이걸 내가 누려도 되나?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톰 크루즈 나오는 탑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분들한테는 미션 임파서블이 훨씬 더 이미지가 그렇겠네요. 확 떠오르겠지만 봐요. 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맞습니다. 탑건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음악들까지 다 네, 떠오르거든요. 네, 맞아요. 좀 차이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뭐 네. 데인저존 음악이 흐르고 네. 그리고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 댓글을 보면은 내가 그 영화를 봤을 때 11살이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음악도 거의 제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근데 이미 1,460억 정도의 그 제작비를 들인 작품인데 네. 소위 말해서 수익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미. 이미. 네,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360억 정도 되는 영화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본상, 시장상. 네, 이거는 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또 한편으로 OTT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OTT를 통해서 고작 200억으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건 넷플릭스 미국 기업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뭐로 바꿀 수 없는 문화적 자산의 그쵸. 한편의 수출이기도 했기 때문에 OTT에 우리가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듯. 네. 근데 OTT에 대한 비판 중에 저는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어라고 한다고 하고 네. 국산의 어떤 그런 OTT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영화라든가 어떤 콘텐츠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콘텐츠 많은데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르다가 나중에 봐야지 찜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교수님도 그런 부분에 좀 공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라고 부르는 우리 올 초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파친코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네. 한 이유도 네. 왜냐하면 사실 애플 TV 플러스는 테드 라소 같은 작품으로 이미 에미상까지 받은 그러니까 작품상 있는 작품도 내놨고요. 그런데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넷플릭스에서 뺏어와야 하는데 네. 대표적 작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줘서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왜 나왔느냐? 애플 TV 플러스 가입하고 보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홍보 전략 같은 작품이기도 했던 거죠. 네. 가만 보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킹덤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킹덤이 아시아에서의 넷플릭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에 한번 베팅, 소위 말하는 도박적인 투자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았던 좋았어. 거였고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킹덤을 보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하튼 한국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킬러 컨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최근에 와서 들어가서 어떤 거 볼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만 해도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거의 재방송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네. 높고요. 그나마 한국 드라마 인기가 높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건 시즌 4가 돼서 1편부터 쭉 따라오고 있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기는 좀 역부족인 상태이기도 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4일 이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거느냐. 그러면 종이집을 딱 들어오자마자 선택해서 보는 네. 이런 시청자들이 많아져야 다시 그 이탈한 구독자들을 챙길 수 있다라고 고민 중인데 이게 또 과연 어떨지도 좀 두고 봐야 될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TV 플러스가 파친코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여파로 일본 또 그 시청자들은 포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네.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가야 할 만큼 이제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네네. 근데 후발주자가 이제 파라마운트도 있고요, HBO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후발주자들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뭐 훌루라고 하는 HBO 플러스와 한편으로 또 약간 뭐 아마존 TV라던가 네.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여러 채널과 플랫폼들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조금 방식을 바꾼 겁니다. 가령 티빙의 전용관을 마련했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티빙 가입자들이라면 여기에 전용관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좀 바뀌었고요. 네. 이 방식을 사실 먼저 선포한 데는 웨이브라는 데서 워너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웨이브를 구독을 하게 되면 네. 그 안에 워너미디어사의 영화들 혹은 드라마들은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왕좌의 게임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HBO라는 드라마 채널인데 이 HBO 채널은 특히 북미 쪽에서는 HBO 하면 어떤 드라마다라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색이 강한 채널인데 이 HBO 맥스 역시도 웨이브와 함께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적인 채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의 전용관처럼 들어오게 돼서 어떤 점에서는 이 웨이브와 티빙이 놓치지 않겠다. 우리나라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면서 채널 확보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쟁이 될 만한 업체들은 같이 가는 걸로 끌어안고 가겠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벌써 예상되는 게 뭐냐면요. 잘 보시면 HBO 그리고 한편으로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넷플릭스에서 이 두 제작사 영화는 보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미 그러네요. 제외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영화들이 빠지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넷플릭스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하면서 디즈니 작품들이 넷플릭스에서 일단 싹 빠졌죠. 굉장히 아쉬운 애기 키우는 엄마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왜 점점 오리지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콘텐츠 강자였던 거예요. 네. 플랫폼만 없었을 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이 회사들이 독자적 플랫폼을 가지고 내 건 내가 챙겨갈게 하고 한두 권씩 대여해 줬던 콘텐츠들을 네.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승자는 어쩌면 이 HBO나 워너나 기존의 콘텐츠. 드라마, 영화 강자들이 결국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구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네.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은 넷플릭스인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시작한 그러니까요. 대여가 시작이었던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빛을 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네. 또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되게 격세지감이에요. 넷플릭스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스타트할 때 LG텔레콤이 넷플릭스를 끼워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네.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국하고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플랫폼 회사들도 한국에 자리 잡기 쉽지 않아요. 어렵다. 맞습니다. 한국이 가장 까다로운 그리고 속된 말로 한국 관객들이 생각보다 돈을 굉장히 경제관념에서 투철하고요. 네. 나쁜 의미에서 말하자면 한동안 한국이 왜 오명이 있었느냐 해적판을 너무 빨리 만들어서 공유하고 네. 게다가 그 자막까지 직접 달아서 이것을 사실 뭐 판매를 한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네. 그게 한동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명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맞죠. 그게 왜 또 더 중요하면 한국 관객들은 이런 걸 보고 그냥 나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SNS를 비롯해서 다양한 맞아요. 소셜 미디어에 의견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관객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관객층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충성도 높고 자기 홍보를 해주고 바이럴 마케팅이 적극적인 소비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은 맞습니다.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네요. 저도 네. 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HBO는 너무 사랑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때 네. 그 왕자의 게임 같은 거 네. 나오고 있을 때는 그 전날 방송이 되면 이미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미 아예 릴이 돌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자막이 붙어가지고 돌기 네.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정주행하는 분들을 볼 수 있게.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발 이거 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정말 품질 좋은 자막으로 아. 제대로 보고 싶다. 제대로 정주행하고 싶다였는데 네.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는 플랫폼도 중요한데 결국엔 콘텐츠가 맞아요. 승리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저 같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만 구독하면 안 되고 최소 2개 정도는 구독해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좀 마음껏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들은 어쨌든 일상 회복이 되게 되면 구독자 수도 감소할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걸 예상을 할 텐데 네.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안 된 게 아닌가. 그냥 오리지널 지금부터 제작하는 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 게 한편으로는 넷플릭스의 가장 큰 지금 뼈아픈 고민이 뭐냐면 가격 인상 시점을 좀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분노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만약 그때 지금 계속 팬데믹이 계속 됐다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좀 더 유지됐을지 모르겠으나 이 시기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 점점 볼만한 콘텐츠가 줄어가는 시점이라는 그 시점도 문제인 겁니다. 네. 한창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구독자 수를 늘렸거든요. 네. 늘렸고 그러면 그 서비스의 유지 기간을 좀 더 보충하고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자마자 가격 인상과 회수의 공유권 같은 것들을 다 돌려받기 시작하면서 약간 소비자들의 좀 감정적 포인트도 많이 맞아요. 건드린 맞아요. 듯해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들 특히 넷플릭스는 의외로 감성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세련된 HBO나 혹은 기존의 그 미국의 좀 촌스러운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거장 감독들, 봉준호 감독도 맞아요. 작품을 했잖아요. 거장 감독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우리는 퀄리티를 높이는 회사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시점에 두 가지 컨텐츠 부족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예측에 조금 실패를 하면서 지금은 좀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의외로 가장 실적이 좋았던 2021년 이후 요즘 주가 어디가 좋겠습니다만 좋겠습니다만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가 바로 스포츠 중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종편에 처음 방송을 할 때 스포츠 중계는 꿈도 못 꿨어요. 우선 중계권 사오는 게 가격이 그냥 상상 초월하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다 영상 화면 도대체 저희는 사진을 플레이하면서 그랬었잖아요. 잘 뛰었잖아요. 사진 보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전주 진짜 심했던 게 그 올림픽 때는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그쵸. 중계권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세계인의 축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맞아요. 했었죠. 근데 문제는 쿠팡 플레이에서
그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서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스포츠는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서 스포츠 뉴스도 화면을 마음대로 못 돌리는. 맞아요. 좀 너무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독점이라는 의미에서는 네, 뭐 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네, 특히 그런 듯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우리는 콘텐츠를 즐겼는데 앞으로 이제 레이블을 볼 수밖에 없을 듯해요.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였더라? 그러면 이 채널 가서 봐야 되네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 플랫폼에 들어가면 근데 이 와중에 저는 가장 또 흥미롭게도 이익을 얻는 것이 한국의 포털이거든요. 작품을 일단 거기서 검색을 해보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과거에는 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품들만 볼 수 있는 채널이 열렸는데 요즘에는 뭐 웨이브, 티빙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안내가 되면서 또 하나의 광고 역할을 하고 있고 잘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한국형 플랫폼들은 단편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 외국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용권을 맞아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숨막히는 이 일종의 규제와 한편으로 법률 안에서의 어떻게 하면 이 틈새를 빠져나가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가 한참 고민인 듯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OTT 서비스 중에 어떤 건 보니까 하루 구매권을 팔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그게 계약 관계에서는 사실 불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내가 내 계정을 해갖고 하루짜리 이렇게 분영해 주듯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중에서 하루만 선택해서 몇백 원만 내면 네네. 그 월 뭐 2만 원씩 가까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네. 좋은데? 소비자로서는 좋죠. 왜냐하면 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한 달을 보면 한 달 우리가 내내 하루에 한 편씩 보느냐 그렇지 않고 때로는 한 달에 한 편도 보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 구독료 자체가 그냥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면 내가 정확하게 보고 싶은 한 편을 하루만 이용해서 본다면 그거는 굉장히 네.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게 또 이제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품 구매는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이지만 일일 이용권은 안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에 갔다 깜짝 놀란 게 네. 입장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저 진짜 절망했어요. 입장권이 그렇구나. 없고 무조건 우리 어렸을 때 부유한 아이들만 쓸 수 있었던 자유 자유이용권을 이용권. 해야만 입장도 가능한 P5 없어졌나요? 없어졌습니다. 네. 자유이용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입장을 해서 그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렸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법률을 제가 좀 약간 읽어드리자면 뭐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하루씩 부과를 하게 되면 이 페이센스라는 업체 자체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또 위배 소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제가 법률을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 하루 이용권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다른 업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티빙, 웨이브 3사가 결국 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한 편씩을 팔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춰놨다고 하는데 넷플릭스를 비롯한 후발주자가 이 체계를 벗어나서 하루 이용권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동안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아이디 공유 같은 네. 시스템인 거잖아요. 맞아요. 혹은 뭐 내가 네. 그러니까 월세 혹은 전세 받은 방을 또 다시 이제 그쵸. 좀 말하자면 세를 샵인샵처럼. 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또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한창 오징어 게임이 잘 되던 시절이라 네. 망사용료 문제가 좀 은근슬쩍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 플레이라던가 네. 혹은 티빙이라던가 웨이브는 한국 국산 플랫폼이거든요. 이 국산 플랫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망사용료라던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맞아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올해 굉장히 좀 시끄럽고 한편으로 주목해야 될 핫 이슈가 될 건 분명합니다. 네, 만약에 저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면 사실 해외에서 들어온 플랫폼들보다는 국산 플랫폼인데 거기 가면 우리가 봤던 뭐 HBO나 이런 거 볼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것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맞습니다. 있는 이유가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OTT 서비스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와, 사다가 꽂아주면 돈이 계속 들어와. 구독료라고 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송금으로 따박따박 꽂히는 네. 돈인데, 근데 이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네. 네. 이게 구독 경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사실은 이제 신문을 거의 한 집에 하나씩 다 보다가 최근에 점차 구독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생각해 보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가령 맞아요. 유튜브를 비롯해서 심지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쇼츠도 거의 콘텐츠고 이제 쇼폼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이렇게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플랫폼은 많아지는데 한쪽은 또 무료로 다양한 이야기들. 네. 그래서 최근에 농담처럼 이런 이 넷플릭스 혹은 티빙을 비롯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회사의 가장 큰 적이 전체 이야기를 약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여서 유튜브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가입하고 우리 지금 가입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다 볼 시간도 없고 하지만 맞아요. 광고를 많이 봐서 궁금은 한데 볼 시간도 없고 가입비도 아깝고 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한 시간 정도면 전체 한 16부작을 다 맞아요. 압축을 해놔서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오히려 의외로 플랫폼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아무런 답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리뷰로 볼 것이냐 혹은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아마 앞으로 조금 겪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11분짜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싶으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120분짜리를 보려면 마음을 좀 다잡고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니 120분을 투자할 거면 그냥 극장을 가서 제대로 된 사운드를 들으면서 제대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OTT는 조금씩 채이는 게 아닌가 계속 치이는 과정이 있는 네. 것 같기 느낌이 들어요. 파친코 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전 소설 다 보는데 하루 꼬박 걸렸거든요. 네. 앉아가지고 다 보고 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거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켰더니 맞아요. 그 숨겨진 복선까지 다 맞아요. 설명해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애플 TV 플러스에 영상을 제공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렇게 홍보 방안으로 쓰고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이게 그런 가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네.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쵸.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한국에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의 솜씨들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말 그대로 인계 지점에 와서 좀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이드 영상 자체를 그 앱에서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예 뭐 넷플릭스 안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그 가이드 영상을 그 안에서 볼 수 있게 대신에 뭐 이거는 유료로 하지 않고 무료로도 볼 수 있게 어쨌든 간에 유튜브라고 하는 앱을 켜지 않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앱을 켜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뭘 네. 켜느냐가 중요하군요. 그쵸. 그럼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손가락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오.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경쟁이 좋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수직 계열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에 줄을 벗으면 영화를 만들기 참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가령 황동혁 감독도 오징어 게임이 사실 영화화를 거절됐던 작품이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소위 대박이 나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한국 이야기들에 관한 매력을 느끼고 이것도 장단점이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여튼 어쨌든 뭐 1,350억, 뭐 몇천억 드는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과 달리 저희는 200억 정도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쵸? 제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자 친구들,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린 거는 사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은 이 플랫폼 계약 때 IP 전체를 계약하고 있는 계약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저작권을 어떻게 소유하고 분배하느냐의 문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방어적 정책도 필요할 때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 고퀄리티의 영상을 그런 콘텐츠를 적은 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외국 입장에서 너무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아지지 맞아요. 않았을까. 근데 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선배가 너무 뛰어나면 후배들이 힘들어요. 그 왜 우리 2학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서포머 맞아요.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 2편에 대한 지금 기대감과 한편의 우려가 동시에 있어서 이게 네. 어떻게 좀 풀려가느냐가 앞으로 향방을 그쵸. 상당히 좀 암시적으로 예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